태풍 난마돌이 20일 저녁 일본 북동쪽 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동해안에는 20일 오전까지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제11호 태풍 흰남노에 이어 14호 태풍 난마돌이 북상하면서 우리나라 일부가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그간 내린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지역은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춘천의 한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돼지 7천여 마리를 매몰 처분하는 등 방역에 나섰습니다. 국내 농장 감염은 지난 5월과 8월 이후 세 번째입니다. 원주 치악산 자락에 숨겨진 성곽 해미산성을 지방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 초 강원도 문화재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한반도가 14호 태풍 난마돌의 영향권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오후 4시 기준 강원도 산지와 동해안 대부분의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아직 태풍 피해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19일 오전 10시쯤 동해 망상해변에서 40대 한 명이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 중입니다. 19일 12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설악산 109mm, 양양 101mm, 고성 64.5mm, 북강릉 43.8mm입니다. 기상청은 영동 지역의 비는 그치고 20일 낮까지 구름이 많다가 점차 맑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1일 오전까지 강원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매우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태풍으로 태백산 국립공원 탐방로 전 구간을 통제하고 강릉과 울릉도, 묵호와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을 통제한 상황입니다. 지난 11호 태풍 흰남노가 할퀴고 간 자리, 이번엔 태풍 난마돌이 북상하면서 남해안 지역이 영향권에 들었는데요. 지난 태풍 당시 내린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지역은 태풍 난마돌 소식이 반갑지 않으셨을 겁니다. 지반이 약해진 지역의 경우 언제든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경남 창원시 마산압보구 진전면입니다. 당시 많은 비로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차량도 절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후 1년 뒤 현재 배수로 공사를 완료하고 옹벽 공사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아직 정비의 손길이 닿지 못한 곳은 토사가 그대로 노출된 상황입니다. 만약 또 한 번의 집중호우가 내리게 되면 추가 붕괴가 일어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땅이 이렇게 수분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거든요. 이 수분을 함유하면 결국은 그 물들은 어딘가 한 곳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축대가 취약하다든지 금이 갔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그 물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뚫리기 때문에 무슨 산사태 이상으로 굉장히 위험한. 특히 산불이 난 지역의 경우 더 위험합니다. 산불로 남은 재가 땅에 물이 흡수되는 것을 방해해 토사가 그대로 쓸려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산사태는 막을 방법이 없지만 전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가 날거나 나무가 흔들리면 곧 산사태가 일어난다는 신호입니다. 또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솟아오르거나 계곡물이 흙탕물로 변한다면 산사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19일 태풍 난마돌 북상 소식과 함께 산림청은 경남과 부산, 경북, 울산 등 4개 시도에 산사태 위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태풍은 많은 비를 동반하지 않으면서 산사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14호 태풍 난마돌의 영향으로 지역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특히 제주에서는 갯바위 낚시객이 파도에 휩쓸려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 안전수칙 준수가 요구됩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제주 용담 해안도로 인근의 한 바닷가. 지난 18일 저녁 7시 50분쯤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남성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당시 파도가 3m에서 4m까지 오르면서 낚시객 A씨가 파도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신고 접수 뒤 3시간 만에 구조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조 과정에서 해양경찰 3명이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풍랑주의보가 내려졌던 제주. 갯바위는 경사가 가파르고 표면이 미끄러워 추락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때문에 일부 방파제나 갯바위의 경우 출입이 통제돼 무단 침입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통제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인 실정. 이번 사고 현장 역시 통제 구역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갯바위의 경우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 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해경은 갯바위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너울성 파도에 취약한 갯바위, 테트라포드 등에서 낚시나 레저행위 같이 위험한 활동은 하지 않아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의 갯바위나 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모두 753건. 이는 전체 연안 안전사고 가운데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남해안과 동해안 지역을 핥히고 빠져나갔습니다. 지난 6일 태풍 흰남노에 이어 난마돌 북상 소식에 추가 피해 걱정이 많았는데요. 갯바위에서 낚시하던 남성이 사망하고 정전과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태풍이 올라오면 비가 오고 기온은 내려가기 마련인데 한반도 한편에선 이례적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 일요일 전남과 전북, 충남과 경기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광양은 무려 35.4도를 기록했습니다. 9월 중순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건 지난 2011년 이후 11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기상청은 태풍이 뜨거운 공기를 몰고 오면서 폭염이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변화가 이 태풍 속 폭염이라는 이례적인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오는 금요일은 밤이 더 길어지기 시작하는 추분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는 시기 태풍과 폭염을 걱정해야 하다니 인간이 일으킨 기후변화가 재앙으로 돌아오는 건 아닐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춘천의 한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방역당국은 19일 춘천시 동산면의 한 양돈 농장에서 돼지 폐사체가 발견됐고 분석 결과 ASF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장에서는 돼지 7천여 마리를 매몰 처리할 방침입니다. 올해 강원도 내 농장에서 감염이 발생한 건 지난 5월과 8월 이후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도는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방역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도와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베트남 하노이 전시장에서 열린 베트남 국제의료기기 박람회에서 강원 의료기기 마케팅 결과 156만 달러의 수출 계약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과는 강원도와 재단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한 강원 의료기기 세미나 연계 베트남 온라인 수출 상담회의 후속 사업으로 도내 의료기기 우수기업 6곳이 참가해 바이어 확보와 신규 판로 개척 등에 주력한 결과입니다.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는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수출 증가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 전시회 공동관 조성과 참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원주시가 시내버스 업체 대도역에게 경영상 사유로 일부 노선 운행이 중단됨에 따라 19일 임시 전세버스를 투입해 운영했습니다. 운행 노선은 버스 3번과 3-1번, 13번, 16번, 30번인데요. 앞서 대도여객은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 당일분 가스 충전요금 일부를 납부해 일부 노선의 운행을 재개했지만 19일 현재 또다시 중단했습니다. 원주시는 버스 노선 운행 중단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전세버스 확보 등에 나서는 한편 대도여객에 향후 버스 운영 계획서를 요구하고 있지만 답변을 받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통일신라 북원경이 설치됐던 원주는 역사적으로 중부 지역의 요충지로 꼽혀왔는데요. 치악산 자락에 남아있는 한 산성이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 사이에 축조된 걸로 추정되는 원주 해미산성인데요. 이 해미산성을 지방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다혜 기자입니다. 원주 혁신도시 인근 관설동의 한 작은 마을. 이 마을에서 이정표도 없는 산길을 따라 1시간가량을 오르자 성벽으로 보이는 구조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일정한 크기의 돌을 가지런히 쌓은 석축이 오랜 세월을 버텨온 듯 이끼와 나뭇가지로 뒤덮인 채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원주를 대표하는 산성 유적 중 하나인 해미산성입니다. 통일신라 말기 원주를 근거지로 했던 세력가 양길 장군이 근거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틈날 때마다 이곳을 찾아 주변을 살피고 자풀을 제거하는 등 성벽 지키기 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문화재 차원에서 또 보존 가치가 있지 않나 해서 이렇게 열심히 동장님 이하 다 노력을 하시니까 동네에서도 좀 협조하려고 하는 분위기죠. 역사학계에서는 해미산성이 지난 2003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인근 영원산성과 축조 시기 등이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 영원산성과 교류하며 작전을 수행한 전략적 요충지로 추정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중요도에 따라 영원산성에 밀려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하고 방치돼 복원이나 보존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망가지지 않게, 왜냐하면 자꾸 나무 뿌리가 파고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파고들면서 이 성이 무너지고 그래요.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해미산성을 지방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도 지난해 지역 주민 서명과 원주시 의회 요청 등에 따라 해미산성을 강원도 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6월 해미산성의 축조 시기가 신라시대라는 사실을 공식 확인하기 위한 시골 조사도 마쳤습니다. 축조법 등의 역사적 가치, 남아있는 성문, 성벽 잔재, 성내 건물지 흔적 등의 보존 가치를 입증하는 것이 문화재 지정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금년 12월에 이제 학술대를 개최할 건데요. 그동안에 그 해미산성을 좀 그 지방 문화재로 지정하자고 하는 분들께서 그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그 해미산성의 그 여러 가지 역사적 가치를 위해서 그 연구를 좀 했는데요. 원주시는 강원도 문화재위원회의 자료 보완 요구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각종 조사 결과를 취합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숨겨진 해미산성이 강원도 문화재로 지정될지 여부는 내년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강원도는 지역 인사들이 모여 특별자치도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론회는 박양호 전 국토연구원장이 발제를 맡았고 20일 내륙권을 시작으로 폐광권, 접경권, 동해안권 4개 권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동해시가 9월부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인상합니다. 양육보조금은 기존 1인당 월 18만 원에서 52%가 인상된 월 27만 3천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동해시는 정부 권고안을 맞추기 위해 매년 상향 조정해 왔으며 오는 2023년까지 100%를 인상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23일 원주시와 함께 사회적 경제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행사인 세계로 나들이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원주 시민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아름다운 가게의 바자회를 통한 기부 행사, 커피 찌꺼기 업사이클링 체험 행사, 지역 예술인 공연 등이 진행됩니다. 공사는 이번 행사가 원주 시내 사회적 경제기업을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